자, 오늘 해볼 거는 도함수의 활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미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었는지 다 배웠기 때문에 개념 설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은 수투에서도 항상 뭐 했었냐면은 fx, 즉 내가 모르는 함수, 미분의 도함수 활용을 이용해가지고 내 그래프 그렸었어. 내 그래프 그렸고, 그 다음에 대부분 문제가 fx는 이쪽에 상수 이렇게 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여기 하나는 y는 fx 요거 하나가 새로운 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y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가 새로운 상수함수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가 만나는 부분, 어떻게 되는 부분? 네, 얘네 둘이 만나는 부분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데, 상수함수가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아니면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요렇게 여러 가지 상수함수를 그려가지고 만나는 요 부분,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셌었죠. 여기 요렇게. 이게 상수함수가 어디에 위치했을 때 우리가 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던 것들을 연습을 해봤어. 부등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운데 만약에 f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요 부분보다 위가 그려지는 요 부분이 나오도록 하는, 여기 이후로 근을 적으면은 그게 답이었었어. 이렇게 개념 설명을 이미 수초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개념 설명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 예제를 풀어보면서 수초에서 했던 게 이 미적분 과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다음 예제 122번. 자, 여기 있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었어. 하고 문제가 나와 있어. 여기는 풀어보는 거는 지금 실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네, 함수가 fx가 어떠한 상수 5분의 1하고 똑같겠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함수는 뭐냐면은 fx라는 게 여기 주어진 x제곱 더하기 4분의 x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요거를 그려가지고 y는 5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될지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부터 뭐 해보는 거야? 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니까 당연히 이거를 미분해보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법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해볼 거냐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얘네가 축과 만나는 점부터 구해볼게. fx가 0이 되고 싶대요. 그럼 분모는 지금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 그럼 첫 번째 얼마일 때? x가 0일 때, 즉 여기는 0,0을 지나겠다. 그럼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축, y축 교점이 둘 다 0,0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다음 두 번째, 극한값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거는 분자가 1차고 분모가 2차니까 이거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서 얘는 어디로 출험할 거다? 0으로 출험할 거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럴 때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분모가 2차고 분자가 또 1차니까 이것도 0으로 출험을 할 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양수예요. 자, 양수 범위에서는 분자가 플러스고 분모도 플러스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수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은 분모는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양수인데 분자가 1차식으로 음수가 될 거니까 이건 0으로 수렴하긴 할 건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수렴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그릴 때 필요한 것들 정근선 찾아본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분수함수니까. 네, 근데 지금 분모를 잘 보면은 3번 정근선은 x제곱 더하기 4인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 정근선 있다 없다? 네, 정근선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근선, 즉 x값에 들어갈 수 없는 값 없습니다. 정근선 없음.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미분을 찾아봐야겠지. 그러면 fx를 미분할 건데, fx부터 식을 내가 미분하기 편하게, 이거는 내 방식에서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거 있으면 스스로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더함수를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고배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함수를 구해보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 그대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부분 미분하면은 x는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 지수가 앞에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 다음에 안에 거를 미분한 2x가 한 번 더 곱해지겠죠. 그래서 먼저 얘부터 이쁘게 분수로 바꿔보면은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고 앞에 거는 지수가 더블됐으니까 분자가 하나가 추가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해서 2x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죠? 그럼 요거는 다시 쓰면은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4 빼기 x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되는 부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얘가 분자만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2일 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도 해볼 건데 이계도 함수는 조금 짜증나겠지만 차근차근 해볼게. 자, 앞에 거부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안에 거 미분한 2x 한 번 더 곱할 거고 여기는 먼저 식을 이쁘게 바꾸면은 마이너스 2x제곱에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미분을 해야 돼. 그럼 요것도 미분할 거니까 차근차근 미분해보면은 앞에 거에 있는 마이너스 2x제곱부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x에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얘를 미분해보면은 더하기 4x제곱에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안에 거 한 번 더 미분한 2x 곱해지겠죠. 자, 식이 좀 복잡한데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럼 이것도 분수로 써보면은 x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 그럼 여기에는 지금 지수가 제곱이니까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어. 자, 마이너스 2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x에 x제곱 더하기 4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앞에 것들만 곱한 더하기 8x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이거는 이쁘게 써봅시다. x제곱 더하기 4의 세제곱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8x 세제곱이니까 8 빼기 6이어서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그다음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될 거여서 마이너스 8하고 16이니까 8 더하기 16 24x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가자. 자, 이렇게 도함수하고 이계도함수 다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네,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돼. 뭘 이용해가지고? 당연히 증간표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 그릴 거야. 그럼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봅시다. 계산 과정을 좀 날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여기 좀 마지막까지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어떤 거냐 당연히 도함수하고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을 찾아봐야겠지. 그럼 첫 번째로는 분자만 0이 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이렇게 두 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은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요거부터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x가 0일 때가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차식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 3일 때 이렇게 5가지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증간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증간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나는 증간표 따로 그려놓을 테니까.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한 증간표가 그려졌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미리 0이 되는 부분은 채워놨고 이제 여기에 부만 채워놔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호를 따질 거잖아.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질 건데 각각의 도함수하고 이해도함수를 보면은 분모는 크게 상관이 없어.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x가 어떤 거 들어가든 x제곱 더하기 4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상관이 없고 그럼 요거 위에 있는 분자만 가지고 따질 건데 분자가 지금 얼마냐면은 4 빼기 x제곱이야. 즉 2차 함수인데 요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2일 때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음수값을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2일 때 0이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플러스 값을 갖지. 플러스고 그 다음에 2보다 커지면은 음수 값을 가지니까 전부 다 음수로 채워지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계도함수는 잘 보면은 3차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얘네 세 개가 근이 되면서 마이너스 2루트 3, 0, 2루트 3 얘네가 근이 되면서 그 다음에 최고 차항 개수가 2로 양수인 3차 함수
요렇게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부호만 따져보면은 요거 두 개 부호만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 작을 때 음수, 여기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하고 0 사이일 때 양수, 그 다음에 0부터 2 루트 3까지 다시 음수, 그 다음에 2 루트 3보다 클 때 다시 양수.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진간표를 채워놓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가죠. 이제 요걸 바탕 우리가 뭘 따져보면 돼?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은 도함수에서 요 부분의 세트를 보면은 감소하다가 0이 되고 플러스가 될 거니까 내려가다 올라가겠다. 여기는 뭐가 될 거다? 네, 여기는 극소가 될 거다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세트를 보면은 증가하다가 0 찍고 감소할 거니까 여기는 극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에서 요 부분을 보면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데 그 좌우로 부호가 바뀌었어요. 여기는 무슨 점? 여기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말하면 입 아프고 당연히 변곡점. 여기도 무슨 점? 네, 여기도 변곡점. 즉 그래프의 모양이 많이 바뀌는 모양이 되겠네. 여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살펴봅시다. 이제는 도함수하고 이계도함수를 같이 봐야겠죠. 자, 음수일 때 둘 다 음수. 이 부분에서는 둘 다 음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네, 감소한다고 그려지겠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감소하는데 이제 이계도함수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변곡점 지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네, 증가한다. 근데 어떻게 증가한다?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증가하는데 그래프 개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엔 다시 감소할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무궁무진하게 바뀌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따라가지고 내가 옆에다가 다시 공간을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에 필요한 X축, Y축 그려놨고, 이제 요거 밑에 보이는 진그래프 따라가지고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위에 것도 참고를 할게. 원점 지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긴 하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수렴한대. 무슨 소리냐? 요렇게 밑에서 올라오겠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따져보면은 요 끄트머리, 요 X축 아래쪽에서 0으로 수렴하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일 때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로 바뀌고 여전히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2일 때 요 점에서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가 극소고 이렇게 증가를 할 건데, 증가하다가 0일 때 변곡점으로 다시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2 루트 3일 때 다시 그래프 바뀌고, 요렇게 바뀌는 일종의 기함수가 되겠다. 내가 말로 설명하면서 그리다가 보니까 제대로 못 그렸는데, 정확히 그리면은 내 팔을 위아래로 흔드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됐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내가 fx를 그려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내가 요거를 그린 이유는 뭐야? 당연히 y는 5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하고 몇 개하고 만나겠느냐 따져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프 열심히 그렸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아랫부분은 답을 구할 때는 필요가 없겠다. 왜 그러느냐? 5분의 1이라는 거는 양수가 될 거니까.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5분의 1이 요 빨간색 부분하고 어디에서 만나느냐 따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중요한 함수값을 구해봐야겠지. 어떤 함수값? x가 2일 때, x가 2 루트 3일 때 각각의 함수값을 구해보면은 f2라는 거는 요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대입할 거니까 4 더하기 4분의 2가 되면서 8분의 2가 돼서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값이 얼마냐면은 요 그때 값이 4분의 1이래. 근데 2루트 3은 이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리려고 하는 새로운 상수함수 y는 5분의 1이 4분의 1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만날 거니까 이게 y는 5분의 1이 지나가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의 답을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어? 당당하게 네, 2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가죠. 자, 설명은 길었는데
답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네, 설명이 긴 이유는 이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차근차근 그려보느라 설명이 좀 길어졌어. 여러분들도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꼼꼼하게 그리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방정식에서의 마지막 예제 123번 x에 대한 방정식 2의 x제곱과 k 곱하기 x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보거나 아니면은 k 값의 범위를 구해보래.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 고등 상에서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어떤 거냐면은 하나의 선분이 있는데 이렇게 a, b 하나의 선분이 있는데 자, y는 m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 a, b라는 선분과 만나게 되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들 중학교 과정에서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풀었겠지만은 그냥 무작정 계산해서 푼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렇게 그래프를 공간상의 좌표 표면에 그려보고 요 y는 mx가 만날 때라 생각을 해봤잖아.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럼 이렇게 지나갈 때 얘가 과연 기울기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나가면 될까? 이렇게 지나가면 만날까? 이렇게 지나가면 만날까? 과연 내가 어디까지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계산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지수함수하고 1차함수를 그려가지고 과연 언제 만날 거고 언제 안 만날 건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보면 돼. 그러면은 방금 내가 말한 거에서 문제 푸는 힌트가 나왔어요. 지수함수하고 1차함수라고 했어. 첫 번째 지수함수 fx는 2의 x제곱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함수 gx는 k 곱하기 x라는 1차 함수를 볼 거야. 그럴 때 걔네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네,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걸로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려볼 건데 우리 y는 2의 x제곱 너 이제는 지수함수 쉽게 그릴 수 있어야겠지. 0일 때 1의 값을 갖고 0에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갑자기 커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는 kx인데 gx는 kx인데 이런 것도 잘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잘 파악을 하더라고. 자, y-b는 n 곱하기 x a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a, b 지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잘 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물어보면은 이거 반드시 지나는 게 어느 점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이거 0,0이에요. 네, 0 넣으면 0 되니까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하고 만나고 싶대. 그러면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총 두 가지일 거예요. 총 두 가지인데 어떻게 두 가지일 거냐? 첫 번째로는 일단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고 하면은 미적분 많이 문제 풀어본 학생들은 일단은 뭐 어떤 생각 들 거야? 네, 접한다. 이런 생각 들겠죠. 네, 접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할 거다라는 거 생각을 들 거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고 무조건 접하는 거 아니야. 교점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갈 때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도 돼. 그래도 여기가 교점이 한 개인 거잖아. 두 번째 어떤 거? 기울기가 아예 음수일 때. 즉, K가 0보다 작으면은 반드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가 되겠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요 끄트머리 꼬랑지가 지수함수의 꼬리 부분이 음수인 기울기하고는 항상 만날 거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실근을 갖겠어. 그래서 이 답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K가 0보다 작다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은 요거 접할 때에 K값만 구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접할 때의 K값인데 K값은 결국에는 기울기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지수함수가 접하게 되게 하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요 만나는 교점을 지금부터 내가 t, 2의 t제곱이라고 적고 시작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 값을 구해보면은 요 값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이 지수함수 밖에 있는 점 0,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말해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x가 얼마일 때냐면은 t일 때니까 일단 요점의 좌표는 t, k 곱하기 t하고도 똑같아야 돼. 왜 그러느냐? 1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당연히 같아야 돼요. 즉 두 개의 기울기라는 f't라는 거하고 k하고 서로가 어때야 돼? 네, 같아야 돼. 알겠죠? 네, 같아야 될 거니까 그거를 구해보면은 지수함수 2의 x제곱 미분해봤자 2의 x제곱이니까 이거는 2의 t제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의 t제곱인 점이 0,0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접선의 관련식을 세워보면은 y-2의 t제곱은 2의 t제곱 곱하기 x-t가 될 건데 이게 어느 점을 지난데? 네, 0,0을 지난데 그럼 우리가 바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0을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2의 t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t가 될 건데 2의 t제곱이라는 거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얼마다? 마이너스 t다. 그렇기 때문에 t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 알겠어요? 네, t가 1이래. 그럼 t가 1이라고 하면은 요 점의 좌표가 1,2고 그 다음에 그게 1,k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는 기울기 k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럴 때 요 1번 그림처럼 지수함수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접할 수가 있겠다. 요것도 내가 답으로 원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이 123번의 전체적인 정답은 k가 0보다 작거나 2번 그림 k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k라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2일 때밖에 없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양수인 기울기 요렇게 그려지면 뭐가 되겠어? 요렇게 그려지면 안 만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요 부등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 문제는 하나만 풀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자, 부등식 문제를 풀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중에서 가장 큰 거 구해보래. 그럼 구해볼 건데 여러분들 요것도 지수함수하고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지수함수와 1차 함수라고 봐도 상관없지만은 가장 보기 좋은 건 어떤 그림이냐면은 하나의 함수하고 그 다음에 k라는 상수함수로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등호나 부등호,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종류를 많으니까 여기 할 때 한쪽을 뭐라고 바꾸는 게 제일 보기 편하냐면은 상수함수라고 바꾸고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함수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 fx 요거는 내가 따로 그려가지고 이거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내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가 최소값인지 구해가지고 k값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먼저 새로운 함수, 지수함수 빼기 다항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려볼 건데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따라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첫 번째, 0이 되는 부분, 즉 x가 0일 때 0, x가 0이면 얼마가 되겠느냐? 1 빼기 0이니까 얘는 0,1을 지나겠어요. 그 다음에 이 fx가 0이 되는 부분, 즉 몇 0이냐를 구할 건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를 한 번에 그려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음표니까 이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써먹지 않을게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히 커질 때 지수함수도 무한히 커지고 다항함수도 무한히 커지는 두 개를 빼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외워도 괜찮습니다.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더 빨리 커져요. 방금 내가 빨리 커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똑같이 여기다가 숫자 100을 대입해 보세요. 숫자 100을 대입하면은 2의 100제곱이라는 거하고 빼기 100이 될 건데 2라는 거 자체가 1보다 큰 2.7 얼마 정도 하는 양수니까 2의 100제곱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100보다 훨씬 큰 숫자지. 왜냐하면 2의 10제곱만 하더라도 1024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일반적으로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더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x가 무한대에 커질 때 흔히 말하는 무한대 빼기의 무한대지만은 앞에 있는 무한대가 훨씬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앞에 있는 2의 x제곱 지수함수는 0으로 실험을 하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데 그거를 빼고 있으니까 이때의 fx도 어떻게 되겠어? 이때의 fx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문제 그 그래프일 때 설명 안 했는데 대칭과 주기 이거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대칭과 주기는 모르겠으니까 제껴버리고 마지막 4번, 5번 증가와 감소와 극대와 극소 예, 뭐 오목과 볼록 이런 거 판단할 거니까 당연히 미분해 봐야겠지. 그러면 도함수를 구분해 보면은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를 구해보면은 그냥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요거 가지고 증가표 그려가지고 그래프 개형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개형 그릴 건데 먼저 얘가 0이 되는 부분 찾으면은 2의 x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고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알고 있는 거 2의 x제곱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요. 진간표 그리기 되게 쉽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도함수 찍어 놓을 거고 이게 도함수 확인할 거고 그때 fx 확인할 건데 확인할 거 뭐밖에 없냐? 0밖에 없어. 이렇게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요 f'은 0보다 클까 작을까인데 일단 여긴 0이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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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 과연 도함수 이게 0보다 클까 작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한 번쯤은 저거 정도는 그려볼 수가 있잖아. 한 번쯤 그려보면은 지수함수에서 1을 뺐으니까 원래 0,1을 지나는 그래프였는데 0,0을 지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정근선이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요게 도함수가 되겠지.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양수, 음수, 네, 음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양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 개형을 따져보면은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하다가 요렇게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요 세트를 보면은 극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우리가 fx를 그려보면은 어느 점을 지난다고 했냐면은 0,1을 지난다고 했어. 0일 때 1 여기를 지날 거고 그 전까지는 내려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증가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fx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차함수처럼 보이겠지만 이거 이차함수 아닌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차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fx를 그렸고 나는 이거 그린 게 목적이 아니라 확인해야 될 게 요 fx가 어떤 상수 k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fx의 최소값인 1보다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항상 밑에 있어야 돼요. 또는 같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밑에 있으면은 그 부등식은 항상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근데 성립하게 하는 k값 중에서 가장 큰 거 구하래.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결론은 k라는 거는 f의 x의 최소값인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어. 요 1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fx는 2의 x 마이너스 x의 무슨 값? 네, 최소값이다. 네,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k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내가 답을 내릴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부등식, 방정식 풀 때 그래프 개형 그려가지고 풀어보는 거 연습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풀 수 있으면 쉽게 푸는 건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한 번쯤 그래프 그리는 연습 꾸준하게 해보세요.